해마다 봄이면 온 산에 꽃이 만발하고 논과 밭은 초록빛 물결로 넘실대는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봄날, 남쪽 고을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양반가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집의 귀한 외동딸, 이제 막 17살이 된 진아 아씨가 매일 아침 홀로 뒷동산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동산은 마을에서도 기운이 험하여 나이든 어르신들조차 발걸음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 아씨는 매일같이 그곳으로 향했고 걱정하는 하녀들이 물어보아도 아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구하러 뒷동산에 오른 머슴 돌쇠가 숲속에서 진아 아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20살을 갓 넘은 건장한 사내로 큰 키에 다부진 몸, 그리고 과묵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여기 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곳은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진아 아씨의 눈빛은 무척이나 간절했고 돌쇠는 그 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뒷동산에서 마주쳤고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근심만이 가득했지요. 진아 아씨가 매일 숲으로 향하는 이유도 바로 아픈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 숲 어딘가에 희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오래된 전설을 믿고 홀로 그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곧 그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매일 숲에서 만났습니다. 돌쇠는 땔감을 하는 척, 아씨는 약초를 찾는 척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 진아 아씨는 바위 아래를 살피는 돌쇠의 손등에 굵게 솟아오른 핏줄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돌쇠는 무거운 바위를 옮기고 억센 뿌리를 캐내며 약초를 찾을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아 아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돌쇠야, 내 손은 참으로 단단하구나. 돌쇠는 멋쩍은 듯 웃으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매일 흙만 만지고 사니 그렇지요. 아씨의 고운 손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에 진아 아씨는 자신도 모르게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예의와 격식에 갇혀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산들바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자꾸만 돌쇠의 단단한 손과 서글서글한 미소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쇠, 너는 내게 무엇이기에 이리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냐? 두 사람은 어머니를 살릴 약초, 천양초를 찾아 매일 숲속을 헤맸습니다. 천양초는 작은 노란 꽃잎에 은은한 향을 지녔지만 피자마자 금세 사라져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귀한 약초였지요. 이 약초만 찾으면 어머님의 기침이 멎을 거야. 의원께서도 방도가 없다 하셨으니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야. 아씨, 저 산 너머 작은 계곡이 있사온데 그곳 바위 틈은 늘 습기가 많아 귀한 약초가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돌쇠야? 그럼 내일 아침 바로 그리로 가보자. 헌데 너는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으냐? 어릴 적 제 어미가 아팠을 때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맨 적이 있어옵니다. 진아 아씨는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 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말없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진아 아씨는 잠 못 이루고 이불을 끌어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널 생각하면 왜 이리 가슴이 아프게 뛰는 것인지.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산새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던 돌쇠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아씨, 이리 와 보십시오. 이게 맞는 듯하옵니다. 향이 다릅니다. 진아 아씨는 숨을 죽인 채 다가갔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양초를 발견했습니다.
전설처럼 천양초는 아침 햇살 한 줄기를 받으며 영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 약초를 찾게 된 것은 하늘이 아씨의 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아 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애틋하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양초를 손에 쥔 두 사람은 이 작은 약초가 곧 거센 바람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약초도,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내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야. 그날 이후 진아 아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믿음직한 머슴이었던 돌쇠가 밤이 되면 가슴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아씨는 몰래 안채를 빠져나와 대나무 숲 근처 정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올 줄 알았느니라. 돌쇠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께서 이곳에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이끌려 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차마 꺼내지 못할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지요.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이 담장 밖을 내 마음대로 나서 본 적이 없었다. 허나 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돌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아씨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아씨,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슴인 제게 따뜻한 눈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 눈길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다오.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생각하게 되었느니라. 그 밤, 바람이 대숲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정자 바닥 위로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손을 잡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신분의 경계를 넘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뚜렷한 병명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이 병은 속세의 병이 아닌 듯합니다. 약을 쓰되 마음의 응어리를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놀란 집안 어른들은 급히 마을 어귀에 사는 용한 무당, 초막 할매를 불러왔습니다. 백발을 곱게 묶은 초막 할매는 뒷마당에서 굿을 시작했고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초막 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여인의 병은 사람의 병이 아니요. 그 딸아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번진 불길이 어미의 숨결을 흔드는구나.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진아 아씨를 바라보았고 아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갈림길에 서 있구나. 따뜻한 손을 뿌리치면 살길이 열리나 그 손을 잡으면 그 끝에서 눈물이 피가 되리라. 무당의 말에 집안 어른들은 아씨에게 마음 둔 곳이 있는지 캐묻기 시작했고 아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뒷담을 넘어 다시 정자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진아 아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돌쇠야, 아무래도 이 마음을 멈춰야 하는 걸까? 아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씨, 저는 그저 마님의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거두지 못했사옵니다. 그 밤 이후 마을에는 아씨와 돌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씨는 집안 서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함 속에는 낡은 일기책 한 권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진아 아씨가 실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라비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아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양반가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지요. 그날 밤 아씨는 뒷담 너머로 돌쇠를 불러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 집의 핏줄이 아니란다. 난 그저 외삼촌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어. 돌쇠는 놀란 눈으로 아씨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그것이 뭐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씨는 제게 늘 세상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지나 아씨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아씨를 서둘러 다른 가문으로 시집 보내려 했고 소문은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현감은 신분을 어지럽힌 죄로 돌쇠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속들이 들이닥쳤을 때 돌쇠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지요. 이 몸 잠시 자리를 피해야 할 듯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돌쇠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고 아씨는 밤마다 뒷산에 올라 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밤 안개가 자욱한 어느 산등성이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돌쇠야, 이대로 숨어 지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저도 압니다, 아씨. 허나 지금은 아씨를 지키는 길이 이것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아래 작은 바위굴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돌쇠는 마른 가지로 불을 피웠고 아씨는 작은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단출했지만 세상 가장 따뜻한 식사였지요. 이렇게 먹는 밥이 어쩐지 더 고맙고 맛있구나. 두 사람은 아침이면 함께 땔감을 줍고 밤이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막으며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돌쇠야,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 같아. 아씨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씨를 찾는 추격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굴 근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속들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씨를 굴 뒤편으로 숨긴 뒤 일부러 소리를 질러 관속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어서 이리 와서 잡아보아라. 다행히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관속들은 돌쇠를 쫓다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어? 아프신 어머니 생각에 더는 못 있겠구나. 가시게 된다면 제가 반드시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돌쇠와 함께 조용히 본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안채는 향 냄새만이 가득했지요. 아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아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낳지 않으셨어도 어머님은 제게 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딸이었다. 그 말은 마지막 순결과 함께 흩어졌고 진아 아씨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그날 밤, 아씨와 돌쇠는 다시 정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은 슬프도록 맑았습니다. 돌쇠야,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겠느냐? 내게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널 잡으면 모두를 잃을 것 같고 노찬이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구나. 아씨, 저는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씨께서 살아만 계신다면 저는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아씨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조용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지요. 이튿날 아침, 아씨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돌쇠의 품에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아주 멀리 떠난 뒤에 열어보거라. 돌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씨의 뜻에 따라 산을 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깊은 산속 바위 아래에서 아씨가 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쇠야, 너의 묵묵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진심으로, 간절히, 내 목숨을 다해. 허나 세상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놓아주지만 내 마음은 놓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세상 끝에서 바람이 내 뺨을 스칠 때 그 바람이 날아 여기 거라. 그땐 나도 웃고 있을 테니. 돌쇠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잊혔지만 뒷동산 정자에는 가끔 누군가 두고 간 듯한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아 아씨는 평생을 그 집에서 홀로 살며 바람이 부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오늘의 바람도 너였느냐? 그렇게 한 사람은 기다림 속에 남고 다른 한 사람은 바람처럼 흘러갔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오래도록 그 숲에 해마다 봄이면 온 산에 꽃이 만발하고 논과 밭은 초록빛 물결로 넘실대는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봄날, 남쪽 고을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양반가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집의 귀한 외동딸, 이제 막 17살이 된 진아 아씨가 매일 아침 홀로 뒷동산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동산은 마을에서도 기운이 험하여 나이든 어르신들조차 발걸음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 아씨는 매일같이 그곳으로 향했고 걱정하는 하녀들이 물어보아도 아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구하러 뒷동산에 오른 머슴 돌쇠가 숲속에서 진아 아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20살을 갓 넘은 건장한 사내로 큰 키에 다부진 몸, 그리고 과묵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여기 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곳은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진아 아씨의 눈빛은 무척이나 간절했고 돌쇠는 그 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뒷동산에서 마주쳤고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근심만이 가득했지요. 진아 아씨가 매일 숲으로 향하는 이유도 바로 아픈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 숲 어딘가에 희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오래된 전설을 믿고 홀로 그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곧 그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매일 숲에서 만났습니다. 돌쇠는 땔감을 하는 척, 아씨는 약초를 찾는 척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 진아 아씨는 바위 아래를 살피는 돌쇠의 손등에 굵게 솟아오른 핏줄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돌쇠는 무거운 바위를 옮기고 억센 뿌리를 캐내며 약초를 찾을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아 아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돌쇠야, 내 손은 참으로 단단하구나. 돌쇠는 멋쩍은 듯 웃으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매일 흙만 만지고 사니 그렇지요. 아씨의 고운 손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에 진아 아씨는 자신도 모르게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예의와 격식에 갇혀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산들바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자꾸만 돌쇠의 단단한 손과 서글서글한 미소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쇠, 너는 내게 무엇이기에 이리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냐? 두 사람은 어머니를 살릴 약초, 천양초를 찾아 매일 숲속을 헤맸습니다. 천양초는 작은 노란 꽃잎에 은은한 향을 지녔지만 피자마자 금세 사라져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귀한 약초였지요. 이 약초만 찾으면 어머님의 기침이 멎을 거야. 의원께서도 방도가 없다 하셨으니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야. 아씨, 저 산 너머 작은 계곡이 있사온데
그곳 바위 틈은 늘 습기가 많아 귀한 약초가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돌쇠야? 그럼 내일 아침 바로 그리로 가보자. 헌데 너는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으냐? 어릴 적 제 어미가 아팠을 때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맨 적이 있어옵니다. 진아 아씨는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 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말없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진아 아씨는 잠 못 이루고 이불을 끌어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널 생각하면 왜 이리 가슴이 아프게 뛰는 것인지.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산새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던 돌쇠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아씨, 이리 와 보십시오. 이게 맞는 듯하옵니다. 향이 다릅니다. 진아 아씨는 숨을 죽인 채 다가갔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양초를 발견했습니다. 전설처럼 천양초는 아침 햇살 한 줄기를 받으며 영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 약초를 찾게 된 것은 하늘이 아씨의 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아 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애틋하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양초를 손에 쥔 두 사람은 이 작은 약초가 곧 거센 바람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약초도,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내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야. 그날 이후 진아 아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믿음직한 머슴이었던 돌쇠가 밤이 되면 가슴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아씨는 몰래 안채를 빠져나와 대나무 숲 근처 정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올 줄 알았느니라. 돌쇠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께서 이곳에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이끌려 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차마 꺼내지 못할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지요.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이 담장 밖을 내 마음대로 나서 본 적이 없었다. 허나 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돌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아씨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아씨,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슴인 제게 따뜻한 눈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 눈길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다오.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생각하게 되었느니라. 그 밤, 바람이 대숲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정자 바닥 위로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손을 잡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신분의 경계를 넘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뚜렷한 병명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이 병은 속세의 병이 아닌 듯합니다. 약을 쓰되 마음의 응어리를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놀란 집안 어른들은 급히 마을 어귀에 사는 용한 무당, 초막 할매를 불러왔습니다. 백발을 곱게 묶은 초막 할매는 뒷마당에서 굿을 시작했고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초막 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여인의 병은 사람의 병이 아니요. 그 딸아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번진 불길이 어미의 숨결을 흔드는구나.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진아 아씨를 바라보았고 아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갈림길에 서 있구나. 따뜻한 손을 뿌리치면 살길이 열리나 그 손을 잡으면 그 끝에서 눈물이 피가 되리라. 무당의 말에 집안 어른들은 아씨에게 마음 둔 곳이 있는지 캐묻기 시작했고
아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뒷담을 넘어 다시 정자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진아 아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돌쇠야, 아무래도 이 마음을 멈춰야 하는 걸까? 아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씨. 저는 그저 마님의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거두지 못했사옵니다. 그 밤 이후 마을에는 아씨와 돌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씨는 집안 서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함 속에는 낡은 일기책 한 권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진아 아씨가 실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라비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아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양반가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지요. 그날 밤, 아씨는 뒷담 너머로 돌쇠를 불러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 집의 핏줄이 아니란다. 난 그저 외삼촌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어. 돌쇠는 놀란 눈으로 아씨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그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씨는 제게 늘 세상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진아 아씨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아씨를 서둘러 다른 가문으로 시집 보내려 했고 소문은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현감은 신분을 어지럽힌 죄로 돌쇠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속들이 들이닥쳤을 때 돌쇠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지요. 이 몸 잠시 자리를 피해야 할 듯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돌쇠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고 아씨는 밤마다 뒷산에 올라 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한 어느 산등성이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돌쇠야, 이대로 숨어 지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저도 압니다, 아씨. 허나 지금은 아씨를 지키는 길이 이것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아래 작은 바위굴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돌쇠는 마른 가지로 불을 피웠고 아씨는 작은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단출했지만 세상 가장 따뜻한 식사였지요. 이렇게 먹는 밥이 어쩐지 더 고맙고 맛있구나. 두 사람은 아침이면 함께 땔감을 줍고 밤이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막으며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돌쇠야,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 같아. 아씨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씨를 찾는 추격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굴 근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속들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씨를 굴 뒤편으로 숨긴 뒤 일부러 소리를 질러 관속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어서 이리 와서 잡아보아라. 다행히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관속들은 돌쇠를 쫓다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어? 아프신 어머니 생각에 더는 못 있겠구나. 가시게 된다면 제가 반드시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돌쇠와 함께 조용히 본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안채는 향 냄새만이 가득했지요. 아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아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낳지 않으셨어도 어머님은 제게 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딸이었다. 그 말은 마지막 숨결과 함께 흩어졌고 진아 아씨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그날 밤 아씨와 돌쇠는 다시 정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은 슬프도록 맑았습니다. 돌쇠야,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겠느냐? 내게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널 잡으면 모두를 잃을 것 같고 노찬이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구나. 아씨, 저는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씨께서 살아만 계신다면 저는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아씨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조용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지요. 이튿날 아침, 아씨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돌쇠의 품에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아주 멀리 떠난 뒤에 열어보거라. 돌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씨의 뜻에 따라 산을 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깊은 산속 바위 아래에서 아씨가 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쇠야, 너의 묵묵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진심으로, 간절히, 내 목숨을 다해. 허나 세상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놓아주지만 내 마음은 놓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세상 끝에서 바람이 내 뺨을 스칠 때 그 바람이 날아 여기거라. 그땐 나도 웃고 있을 테니. 돌쇠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잊혔지만 뒷동산 정자에는 가끔 누군가 두고 간 듯한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아 아씨는 평생을 그 집에서 홀로 살며 바람이 부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오늘의 바람도 너였느냐? 그렇게 한 사람은 기다림 속에 남고 다른 한 사람은 바람처럼 흘러갔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오래도록 그 숲에 남. 해마다 봄이면 온 산에 꽃이 만발하고 논과 밭은 초록빛 물결로 넘실대는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봄날, 남쪽 고을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양반가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집의 귀한 외동딸, 이제 막 17살이 된 진아 아씨가 매일 아침 홀로 뒷동산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동산은 마을에서도 기운이 험하여 나이든 어르신들조차 발걸음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 아씨는 매일같이 그곳으로 향했고 걱정하는 하녀들이 물어보아도 아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구하러 뒷동산에 오른 머슴 돌쇠가 숲속에서 진아 아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20살을 갓 넘은 건장한 사내로 큰 키에 다부진 몸, 그리고 과묵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여기 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곳은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진아 아씨의 눈빛은 무척이나 간절했고 돌쇠는 그 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뒷동산에서 마주쳤고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근심만이 가득했지요. 진아 아씨가 매일 숲으로 향하는 이유도 바로 아픈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 숲 어딘가에 희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오래된 전설을 믿고 홀로 그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곧 그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매일 숲에서 만났습니다. 돌쇠는 땔감을 하는 척, 아씨는 약초를 찾는 척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 진아 아씨는 바위 아래를 살피는 돌쇠의 손등에 굵게 솟아오른 핏줄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돌쇠는 무거운 바위를 옮기고 억센 뿌리를 캐내며 약초를 찾을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아 아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돌쇠야, 내 손은 참으로 단단하구나. 돌쇠는 멋쩍은 듯 웃으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매일 흙만 만지고 사니 그렇지요. 아씨의 고운 손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에 진아 아씨는 자신도 모르게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예의와 격식에 갇혀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산들바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자꾸만 돌쇠의 단단한 손과 서글서글한 미소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쇠, 너는 내게 무엇이기에 이리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냐? 두 사람은 어머니를 살릴 약초, 천양초를 찾아 매일 숲속을 헤맸습니다. 천양초는 작은 노란 꽃잎에 은은한 향을 지녔지만 피자마자 금세 사라져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귀한 약초였지요. 이 약초만 찾으면 어머님의 기침이 멎을 거야. 의원께서도 방도가 없다 하셨으니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야. 아씨, 저 산 너머 작은 계곡이 있사온데 그곳 바위 틈은 늘 습기가 많아 귀한 약초가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돌쇠야? 그럼 내일 아침 바로 그리로 가보자. 헌데 너는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으냐? 어릴 적 제 어미가 아팠을 때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맨 적이 있어옵니다. 진아 아씨는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 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말없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진아 아씨는 잠 못 이루고 이불을 끌어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널 생각하면 왜 이리 가슴이 아프게 뛰는 것인지.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산새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던 돌쇠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아씨, 이리 와 보십시오. 이게 맞는 듯하옵니다. 향이 다릅니다. 진아 아씨는 숨을 죽인 채 다가갔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양초를 발견했습니다. 전설처럼 천양초는 아침 햇살 한 줄기를 받으며 영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 약초를 찾게 된 것은 하늘이 아씨의 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아 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애틋하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양초를 손에 쥔 두 사람은 이 작은 약초가 곧 거센 바람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약초도,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내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야. 그날 이후 진아 아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믿음직한 머슴이었던 돌쇠가 밤이 되면 가슴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아씨는 몰래 안채를 빠져나와 대나무 숲 근처 정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올 줄 알았느니라. 돌쇠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께서 이곳에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이끌려 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차마 꺼내지 못할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지요.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이 담장 밖을 내 마음대로 나서 본 적이 없었다. 허나 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돌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아씨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아씨,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슴인 제게 따뜻한 눈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 눈길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다오.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생각하게 되었느니라. 그 밤, 바람이 대숲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정자 바닥 위로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손을 잡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신분의 경계를 넘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뚜렷한 병명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이 병은 속세의 병이 아닌 듯합니다. 약을 쓰되 마음의 응어리를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놀란 집안 어른들은 급히 마을 어귀에 사는 용한 무당, 초막 할매를 불러왔습니다. 백발을 곱게 묶은 초막 할매는 뒷마당에서 굿을 시작했고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초막 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여인의 병은 사람의 병이 아니요. 그 딸아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번진 불길이 어미의 숨결을 흔드는구나.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진아 아씨를 바라보았고 아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갈림길에 서 있구나. 따뜻한 손을 뿌리치면 살길이 열리나 그 손을 잡으면 그 끝에서 눈물이 피가 되리라. 무당의 말에 집안 어른들은 아씨에게 마음 둔 곳이 있는지 캐묻기 시작했고 아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뒷담을 넘어 다시 정자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진아 아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돌쇠야, 아무래도 이 마음을 멈춰야 하는 걸까? 아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씨. 저는 그저 마님의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거두지 못했사옵니다. 그 밤 이후 마을에는 아씨와 돌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씨는 집안 서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함 속에는 낡은 일기책 한 권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진아 아씨가 실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라비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아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양반가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지요. 그날 밤 아씨는 뒷담 너머로 돌쇠를 불러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 집의 핏줄이 아니란다. 난 그저 외삼촌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어. 돌쇠는 놀란 눈으로 아씨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그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씨는 제게 늘 세상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진아 아씨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아씨를 서둘러 다른 가문으로 시집 보내려 했고 소문은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현감은 신분을 어지럽힌 죄로 돌쇠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속들이 들이닥쳤을 때 돌쇠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지요. 이 몸 잠시 자리를 피해야 할 듯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돌쇠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고 아씨는 밤마다 뒷산에 올라 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한 어느 산등성이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돌쇠야, 이대로 숨어 지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저도 압니다, 아씨. 허나 지금은 아씨를 지키는 길이 이것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아래 작은 바위굴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돌쇠는 마른 가지로 불을 피웠고 아씨는 작은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단출했지만 세상 가장 따뜻한 식사였지요. 이렇게 먹는 밥이 어쩐지 더 고맙고 맛있구나. 두 사람은 아침이면 함께 땔감을 줍고 밤이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막으며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돌쇠야,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 같아. 아씨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씨를 찾는 추격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굴 근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속들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씨를 굴 뒤편으로 숨긴 뒤 일부러 소리를 질러 관속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어서 이리 와서 잡아보아라. 다행히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관속들은 돌쇠를 쫓다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어? 아프신 어머니 생각에 더는 못 있겠구나. 가시게 된다면 제가 반드시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돌쇠와 함께 조용히 본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안채는 향 냄새만이 가득했지요. 아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아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낳지 않으셨어도 어머님은 제게 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딸이었다. 그 말은 마지막 순결과 함께 흩어졌고 진아 아씨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그날 밤 아씨와 돌쇠는 다시 정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은 슬프도록 맑았습니다. 돌쇠야,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겠느냐? 내게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널 잡으면 모두를 잃을 것 같고 노찬이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구나. 아씨, 저는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씨께서 살아만 계신다면 저는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아씨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조용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지요. 이튿날 아침, 아씨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돌쇠의 품에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아주 멀리 떠난 뒤에 열어보거라. 돌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씨의 뜻에 따라 산을 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깊은 산속 바위 아래에서 아씨가 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쇠야, 너의 묵묵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진심으로, 간절히, 내 목숨을 다해. 허나 세상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놓아주지만 내 마음은 놓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세상 끝에서 바람이 내 뺨을 스칠 때 그 바람이 날아 여기거라. 그땐 나도 웃고 있을 테니. 돌쇠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잊혔지만 뒷동산 정자에는 가끔 누군가 두고 간 듯한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아 아씨는 평생을 그 집에서 홀로 살며 바람이 부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오늘의 바람도 너였느냐? 그렇게 한 사람은 기다림 속에 남고 다른 한 사람은 바람처럼 흘러갔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오래도록 그 숲에 남. 해마다 봄이면 온 산에 꽃이 만발하고 논과 밭은 초록빛 물결로 넘실대는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봄날, 남쪽 고을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양반가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집의 귀한 외동딸, 이제 막 17살이 된 진아 아씨가 매일 아침 홀로 뒷동산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동산은 마을에서도 기운이 험하여 나이든 어르신들조차 발걸음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 아씨는 매일같이 그곳으로 향했고 걱정하는 하녀들이 물어보아도 아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구하러 뒷동산에 오른 머슴 돌쇠가 숲속에서 진아 아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20살을 갓 넘은 건장한 사내로 큰 키에 다부진 몸, 그리고 과묵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여기 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곳은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진아 아씨의 눈빛은 무척이나 간절했고 돌쇠는 그 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뒷동산에서 마주쳤고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근심만이 가득했지요. 진아 아씨가 매일 숲으로 향하는 이유도 바로 아픈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 숲 어딘가에 희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오래된 전설을 믿고 홀로 그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곧 그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매일 숲에서 만났습니다. 돌쇠는 땔감을 하는 척, 아씨는 약초를 찾는 척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 진아 아씨는 바위 아래를 살피는 돌쇠의 손등에 굵게 솟아오른 핏줄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돌쇠는 무거운 바위를 옮기고 억센 뿌리를 캐내며 약초를 찾을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아 아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돌쇠야, 내 손은 참으로 단단하구나. 돌쇠는 멋쩍은 듯 웃으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매일 흙만 만지고 사니 그렇지요. 아씨의 고운 손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에 진아 아씨는 자신도 모르게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예의와 격식에 갇혀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산들바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자꾸만 돌쇠의 단단한 손과 서글서글한 미소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쇠, 너는 내게 무엇이기에 이리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냐? 두 사람은 어머니를 살릴 약초, 천양초를 찾아 매일 숲속을 헤맸습니다. 천양초는 작은 노란 꽃잎에 은은한 향을 지녔지만 피자마자 금세 사라져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귀한 약초였지요. 이 약초만 찾으면 어머님의 기침이 멎을 거야. 의원께서도 방도가 없다 하셨으니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야. 아씨, 저 산 너머 작은 계곡이 있사온데 그곳 바위 틈은 늘 습기가 많아 귀한 약초가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돌쇠야? 그럼 내일 아침 바로 그리로 가보자. 헌데 너는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으냐? 어릴 적 제 어미가 아팠을 때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맨 적이 있어옵니다. 진아 아씨는 돌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 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말없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진아 아씨는 잠 못 이루고 이불을 끌어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널 생각하면 왜 이리 가슴이 아프게 뛰는 것인지.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산새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던 돌쇠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아씨, 이리 와 보십시오. 이게 맞는 듯하옵니다. 향이 다릅니다. 진아 아씨는 숨을 죽인 채 다가갔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양초를 발견했습니다. 전설처럼 천양초는 아침 햇살 한 줄기를 받으며 영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 약초를 찾게 된 것은 하늘이 아씨의 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아 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애틋하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양초를 손에 쥔 두 사람은 이 작은 약초가 곧 거센 바람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약초도,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내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야. 그날 이후 진아 아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믿음직한 머슴이었던 돌쇠가 밤이 되면 가슴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아씨는 몰래 안채를 빠져나와 대나무 숲 근처 정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올 줄 알았느니라. 돌쇠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께서 이곳에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이끌려 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차마 꺼내지 못할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지요.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이 담장 밖을 내 마음대로 나서 본 적이 없었다. 허나 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돌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아씨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아씨,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스민 제게 따뜻한 눈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 눈길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다오.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생각하게 되었느니라. 그 밤, 바람이 대숲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정자 바닥 위로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손을 잡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신분의 경계를 넘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진아 아씨의 어머니는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뚜렷한 병명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이 병은 속세의 병이 아닌 듯합니다. 약을 쓰되 마음의 응어리를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놀란 집안 어른들은 급히 마을 어귀에 사는 용한 무당, 초막 할매를 불러왔습니다. 백발을 곱게 묶은 초막 할매는 뒷마당에서 굿을 시작했고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초막 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여인의 병은 사람의 병이 아니요. 그 딸아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번진 불길이 어미의 숨결을 흔드는구나.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진아 아씨를 바라보았고 아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갈림길에 서 있구나. 따뜻한 손을 뿌리치면 살길이 열리나 그 손을 잡으면 그 끝에서 눈물이 피가 되리라. 무당의 말에 집안 어른들은 아씨에게 마음 둔 곳이 있는지 캐묻기 시작했고 아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뒷담을 넘어 다시 정자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진아 아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돌쇠야, 아무래도 이 마음을 멈춰야 하는 걸까? 아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씨, 저는 그저 마님의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거두지 못했사옵니다. 그 밤 이후 마을에는 아씨와 돌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씨는 집안 서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함 속에는 낡은 일기책 한 권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진아 아씨가 실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라비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아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양반가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지요. 그날 밤 아씨는 뒷담 너머로 돌쇠를 불러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 집의 핏줄이 아니란다. 난 그저 외삼촌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어. 돌쇠는 놀란 눈으로 아씨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그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씨는 제게 늘 세상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진아 아씨는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아씨를 서둘러 다른 가문으로 시집 보내려 했고 소문은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현감은 신분을 어지럽힌 죄로 돌쇠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관속들이 들이닥쳤을 때 돌쇠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지요. 이 몸 잠시 자리를 피해야 할 듯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돌쇠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고 아씨는 밤마다 뒷산에 올라 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한 어느 산등성이에서 두